여러분, EBS 문제집 33쪽을 펴도록 합시다. 33쪽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을 봅시다. 여러분, 1번 지역조사 과정을 묻는 문제죠. 이 문제를 하나 출제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숙지를 해야겠죠. 교과서를 꼭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역조사 과정의 단계를 지금 선생님과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어떤 것을 하던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사 계획을 수립을 했죠. 조사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뭐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리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지리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수집한 지리 정보가 조사 주제와 조사 목적이 맞는지를 걸러야겠죠.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지리 정보를 분석 및 종합이죠. 이 과정에서는 분석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켜야 됩니다. 도표나 그래프, 통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내야겠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전 조사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야겠죠. 그 다음에 이 지역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다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업, 땡땡시를 방문해서 대기오염을 측정한다. 이 무슨 조사입니까? 야외 조사죠. 자, 니은 대기오염 유발 물질에 관한 문헌 조사를 한다. 문헌 조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미 나와 있는 책, 지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문헌 조사죠. 그러면은 니은은 무슨 단계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니은은 실내 조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이죠. 자, 그러면은요,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수집된 대기 오염 자료를 토대로 그래프를 작성을 합니다. 이거 무슨 단계죠? 그렇죠. 분석 및 종합 단계죠. 그 다음에 리을 대기온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 면담을 실시한다. 야외 조사죠.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2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 1차 고사 때 나왔던 내용이다. 그쵸? 한번 볼게요. 1963년과 비교한 2001년의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 A2에서 고른 것을 자, 63년에 보면요. 여기 연두 색깔 뭡니까? 농경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런데 2001년으로 갈수록 어떻게 됐다? 빨갛게 됐다. 시가 지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볼까요? 63년에서 2001년으로 갈수록 무엇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있네요. 자, 아파트 거주 인구.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아파트 거주 인구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높아집니다. 그럼 3차 종사자의 비율은요? 높아지죠. 그러면은 경지 면적은요?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에 맞는 것을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먼저 위로 갈수록 아파트 거주 인구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D와 E는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3차 종사자 비중이 높은 걸 찾아야겠네요. 여기로 갈수록 높죠. 그러면은 A이겠네. 경지 면적을 볼게요. 경지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좁습니다. 좁으니까 A가 해당되겠네요. 답은 1번이죠. 좋습니다. 3번 볼게요. 자, 기억은 어떤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돼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말합니다. 이거 세 글자.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지역성입니다. 자,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교통통신의 발달 및 지역 간의 교류 증가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인 지역성은 어떻게 될까요? 점차 약화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고유한 특성은 이 다른 지역과 상호 교류를 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유한 특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4번 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별 조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와 수준은 개인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정보통신 기기 및 기반 시설에서의 접근성, 사용 역량, 양적, 질적 활용 수준에서보다 발전된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는 정보 격차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러면은 이 글에 대한 지역별 조사처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왜냐면은 이 CCTV 설치 비율은 정보 격차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좋습니다. 5번 볼게요. 자,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땡땡군 밭작물의 종류와 토양 색깔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선지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들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엇보다 직접 관찰을 하는 것이 명확하겠죠. 그러면은 없애고 1번, 2번 중에 하나겠네요. 농공단지 생산품의 유통 경로. 자, 무엇일까요? 실측이라는 것은 실제로 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 경로를 측량하기가 좀 안 맞죠? 그 답은 2번 설문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고 하면은 37페이지입니다. 자, 9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생태통로죠. 생태통로.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죠. 야생동물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일 수가 있다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띄엄띄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1차 고사 때 했던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1차 고사 때 범위도 함께 누적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풀었던 문제도 다시 봐야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봅시다. 17번. 이것도 아까 비슷한 유형이었다. 그쵸? 자, 같이 다시 외워봅시다. 지역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무엇 합니까?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그럼 그거에 맞는 지리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지리 정보를 수집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 및 종합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무슨 조사를 먼저 했습니까? 그렇죠. 실내 조사.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도시 성장에 따른 땡땡시 변화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건 무슨 단계일까요? 이 단계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니은 볼게요.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그래프와 각종 분포도를 작성한다. 이거는 무슨 단계예요? 그렇죠. 다죠, 다. 디귿, 시청 직원을 만난 땡땡시 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다. 이거는 야외 조사죠. 리을, 지도에서 시청과 주요 지하철역 위치를 찾아서 조사 경로를 결정한다. 실내 조사죠.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3쪽으로 갑시다. 43쪽. 자, 우리는 4번까지 보면 됩니다. 볼게요. 다음 가다에 나타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국민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거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어떤 권한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참정권이죠. 참정권.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선생님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머리에 넣으세요.
참정권은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건? 세 글자. 선거권이죠. 두 번째, 공무에 직접 가담할 수 있는 권리. 공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권리. 뭡니까? 그렇죠. 공무 단임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건? 국민 투표권이 있죠. 그러면은 가에는 어떤 건이 해당되나요? 가는 선거권입니다. 좋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무슨 건이에요? 청구권이죠. 그러면은 청구권도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청구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국가기관의 문서로서 청원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국민청원 생각하면 되죠. 청원권입니다. 이거는 청원권이죠. 두 번째는 보면은 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을 때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무엇입니까? 국가 배상 청구권이죠. 그러면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가 입은 물리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권리죠? 형사 보상 청구권입니다. 좋습니다. 복습한 거예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건이죠? 자유권이죠. 왜 자유권입니까? 자유권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신체적인 구속을 가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신체적인 구속이라는 것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런 걸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참정권에서 나타난 기본권의 성격은 소극적이다. 아니죠.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한 행사를 하는 거니까 적극적이죠. 2번. 참정권은 직접 민주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선거권은 뭐예요? 내가 나를 대신할 대표자를 선출을 해서 그 대표자의 국정 운영을 맡기는 게 선거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간접민주 정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무단위권이 뭐예요? 내가 직접 공무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이 공무단위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직접 민주정치죠. 그러면은 가는 직접이 아니라 뭡니까? 간접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수단이 게 뭘까? 수단. 도구로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유권, 또 평등권, 또 그렇죠. 참정권, 또 사회권, 청구권 있죠. 여러분, 이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요구하는 게 무엇이다? 청구권이죠. 따라서 이 네 가지 기본권들을 어떻게 하는 수단입니까? 도구로서 이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나에 나타난 기본권은요. 청구권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와 같은 성격의 기본권으로 분류된다? 아니죠. 이거 무슨 권입니까? 사회권이죠. 다는
자유권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니죠. 무슨 권이죠? 평등권이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볼게요. 이거 시험 문제 냈다고 했어요. 자, 볼게. 이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은 가를 실현하기 위한 모습으로 적당히 예를 들어볼까요?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뭡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 무슨 제도? 그렇지. 권력 분립 제도죠. 자, 그러면은 한번 선지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권이요. 자, 보면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라는 거예요. 명령 규칙 심사권이래요. 맞습니까? 맞죠? 왜 맞냐면은 명령 규칙을 행정부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만든 명령 규칙이 행정부에게 유리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 2번 을 대통령은 무슨 부죠? 행정부죠. 국회는요 입법부죠. 자, 그러면은요 행정부가 입법부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법률안 거부권이요. 맞습니까? 맞죠? 공부 잘하고 있죠? 자, 법률안 거부권. 왜? 국회가 무엇을 제정하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기 때문에 국회가 유리한 대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니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3번 병. 국회가 뭐죠? 입법부죠. 대통령은요 행정부입니다. 그러면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탄핵 소추권이요. 맞죠? 좋습니다. 4번 정. 법원이 뭐예요? 사법부죠. 국회는요 입법부죠. 그러면은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이요.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뭐를 만들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기 때문에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해가지고 만약에 위배되었다면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누가? 사법부가. 맞습니다. 그럼 5번이 왜 틀렸는지를 봐야겠네. 행정부가, 법원이 뭐죠? 사법부죠. 그러면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요. 뭐가 잘못했을까? 그렇죠. 임명 동의권이 아니라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행정부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을 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동의를 해줘야만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3번 볼게요. 다음 대하에 밑줄 친 이것이 나타난 제도. 여러분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뤄줬어. 자,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이 되었는데 주민등록법에 따라서는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기본권 침해가 당했는데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없어서 못 바꿔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헌법재판소에 찾아가야지. 그래서 뭘 해야 되죠?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헌법 조항들이 의도하는 바로 가장 적절하는 것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행정권은 대통령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죠? 그치? 상권 분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상권 분립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걸 찾으면 돼요. 낚이면 안 돼.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과 뭐를 배웠습니까? 인법과 헌법의 관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수단으로서 하나가 뭐다? 권력 분립의 제도이다. 이 상권이 왜 분립을 하는 겁니까? 서로 상호 견제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험 범위까지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 안 푼 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좋은 복습을 하길 바랍니다.